취업 엑스파일부터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강스파이크까지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890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890 그 6번째 시간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봄이죠. 알로하. 아우, 잘 어울리시네요. 요즘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어떠세요? 근데 봄입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네. 저희 방송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편하게 앉아서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 지금 온 지가 네. 한 2시간이 넘었는데 네. 일단 시작부터 좀 지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은 좀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잘린다 이거. 한 번에 몇 번을 얘기하냐. 파이팅 그렇게 하면 열심히 안 돼.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니 근데 둘 다 나는 봄인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만 동- 아니 무서워? 왜냐면 안 돼. 이게 아니야. 야,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방송 나갈 때가 광탈하고 굉장히 구직자분들이 예민할 때거든요. 지금 4월 말이고 지금 5월 초면은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야.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지금 현대하고 아이. 삼성이랑 CJ랑 아마 지금 방송 나갈 때쯤 롯데도 지금 나오고 이럴 텐데 네. 제 댓글들을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 볼 줄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댓글이 댓글 볼 줄 댓글. 몰라서 저한테 막 여쭤보셨잖아요. 댓글을 저는 웹 PC로 봅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모바일로 이걸 보게 되면은 모바일. 예,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PC를 로그인을 해서 모바일로도 다 보이는데. 보는 게 더 낫죠. 자, 오늘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와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그 장소 중에 가장 좀 블링블링했던 것 같아요. 장소가. 네. 그리고 그냥 지나다녔으면 이런 장소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요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알레강스하죠. 청년분들이 많이 와서 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처음 왔는데 여기에 장소 이름만 보고 에비뉴가 있길래 뭐 해외 같은 느낌이 물씬 나서 실제 와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배구공이 드디어 엄청나게 성공했구나, 붐이 일었구나, 비싼 장소를 비행했구나 했는데 신한은행이랑 고용노동부랑 해서 또 좋은 의미로 만든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고 또 보니까 민혁쌤 책도 있어서 민혁쌤이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느낌 좋아. 그러니까 또 봤어요? 무슨 책이요? 내 책이 있더라니까 저기. 내가 여기 다 둘러봤는데 못 아니야, 봤는데? 이따 가면서 보세요. 저기 제 책이, 그러니까 권장도잖아요. 국가에서도 내 책을 권장해가지고 보라는. 너만 몰라. 지금 우리 다 알잖아. 미리 오셔서 갖다 놓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전혀. 딱 좋은 그게 위치에 딱 한 있더라고. 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2권 있는 거. 아, 진짜요? 네, 많이 지금 책을 또. 네. 지금 이렇게 벚꽃이 피고 봄인데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탈에 아주 자존감이 밑바닥을 칠 때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속썩이게 하는 이런 카더라 통신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답답한 취업 현실에 강스파이크를 날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분 각오 들어볼 텐데요. 지금 취준생들 분들 굉장히 자존감 많이 힘들죠. 낮아 지금 많이 있고 힘들고 힘들 사실 시기예요. 뭐 그러니까 요맘때가 가장 이제 구직자분들이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을 때라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시기에서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어줍지 않게 뭐 힘내. 희망을 뭐 주는. 다른데 좋은 회사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냥 즉흥적인 달달한 얘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컨셉대로 강하게 가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딱 오늘 방송 보시고 정신 딱 제대로 바짝 차려서 다시 원래 마음가짐으로 취업 준비 계속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그 3회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는데 저희가 방송이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봐야겠죠. 한번 저희 함께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핸드폰을 보시고요. 웹 PC로 보시면 댓글 아니요. 저희가 여기 노트북 안 댓글을 가져오셨어요. 그 댓글들을 되게 굉장히 많고 3회분이 특히 네, 3회가 의견이 많은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무려 네. 1000회 넘게 보셨어요. 조회수가 네, 1200회. 네, 이야. 읽었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어느 거요? 여기 김지혜 씨 본명인 것 같은데요. 실명. 네, 실명인데 제가 이분 사실 아는 분인데. 아 진짜요? 네. 유혜인 아나운서님 취준생이 알고 싶은 질문 입장을 이해하고 진행해 주세요. 유유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좋아요 4개나 이게 있어. 어떤 제일 상단. 제일 상단에 좋아요 많이 받아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 진짜. 좀 더 분발하라는 그렇죠. 의미인 것 제가 같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동떨어져서 남일 말하듯이 그렇게 느끼게 한 건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PD님께서 건방지게 해라 혜인이는 좀 시건방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제 성격과 다르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느끼시게 됐다면 정말 죄송하고 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질문을 똑바로 봐봐. 그러니까 취준생이 알고 싶은 질문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한 대로 4월 말이면 또는 저희 3회가 방송됐을 3월 중순 뭐 이 정도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꼼꼼하게 본 거예요. 저희 디테일하게 방송을. 감정 네. 이입해가서. 여러분의 피드백 정말 잘 받아서 오늘 한번 열심히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몇 개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네.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하다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좀 잡담도 하고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좀 하면은 바로 라이브로 댓글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묻는 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임원이다 임원. 뭐 이런 식으로 임원은 바로 잘라버려. 했을 때 이제 제 성격상 같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씨발 네가 꺼라 방송을. 그렇게 나가라. 한 적이 있는데 나가라. 지금은 이게 굉장히 그래서 학생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좀 그들의 입장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좀 객관적인 조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댓글 하나 읽고 싶어요. 네. 이 댓글은 사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 느낌? 뭐죠? 아이디 YH님께서 아니 댓글도 못 보면서 뭘 보는 척을 하세요. 그거 놀 수는 없잖아요. YH님께서 말을 엄청 끊으시네요. 점점점. 그거 저도 저거 봤는데 아니야 그게 날 거라고 생각해? 그럼 뭔데 이 바나나야? 말을 끊는 게 극소수의 의견이에요. 극소수의 의견이고 그 좋아요 몇 개예요? 없어요. 제가 지금 누를게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현준 쌤이 읽어주세요 이거는. 이거 그 정보 전달과 재밌는 분위기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보다 보면 조금 잡담하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30분이나 되는 시간을 거의 스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봤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재밌게 그냥 뭐 마냥 재밌을 수만은 또 없는 주제인데 그거를 또 정보 전달 유익성까지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뭐 저희 방송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뭐 노력은 했지만 뭐 이럴 때 스펙을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인사팀이 어쩐다 안 졌던다 뭐 이런 거를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해 주면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과도할 수는 있지만 뭐 현직에 있던 사례들이나 또는 구직자들이 겪는 일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의견들도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좀 양해를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준 쌤은 유튜브 댓글 어떻게 네. 보셨어요? 방금 전 그분은 또 근데 저희 잡정보센터가 또 이런 컨셉으로 또 정보 전달만 아주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뭐 배구공이라든지 잡정보센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에서 댓글 리플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을 끊는 거야. 이런 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끊지 찝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지. 뚝 이거는 끊겼잖아 포인트를 흐름이. 찍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저 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사 담당자들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알 수 없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소위 이제 뭐 비화 같은 얘기들을 해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분위기로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저희 뭐 인프라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실제 이제 좀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구직자분들도 문제인 게 요구하는 것만 졸라 많지 지들이 무슨 뭐 공유를 한다거나 좋아요나 뭐 구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아요. 제가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구독자가 늘었다 줄었다 시발 이게 또 아주 그냥 널뛰기란데. 그러니까 잠깐만 중간에 뭐 139가 됐다가 124가 됐다가 뭐 이렇게 널뛰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 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언제 소리 없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로지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한 정보만을 쏟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좀 몸을 사린다, 취준생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싶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오, 진짜요? 제가 오늘 반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호야, 저한테도 초심으로. 네, 경고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강 스파이크를 날려버릴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임팩트가 좀 덜해졌네요.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채용 갑질, 너는 어디까지 당해봤니? 심각한 또 갑질에 얘기가.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채용 갑질 하다 너무하죠. 뭐지? 뭐 한 거죠? 바로 이런 거 하려고. 먹어라, 빨아. 아, 반응 너무하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런 갑질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공포할 정도로 사회에 만연한 취준생들을 울리는 갑질들이 있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이 갑질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파도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파도 끝이 없어요. 또 싱크?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채용 갑질에 대해서 저희 배구공에서 아주 속 시원히 파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취업 컨설턴트잖아요. 그래서 채용 갑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채용 갑질, 일단 갑질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사실 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오늘 이제 사연들이 제가 이거를 받은 거예요, 조사를. 저희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사연을 좀 조사를 하자. 사연 뭐 조사한 거 있어요, 두 분?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방송을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노력을 혼나러 온 것 해서 같아 오늘. 네, 좀 참여를 좀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갑질이라는 게 근데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재량껏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재량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갑질은 그 좀 어려운 얘기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용해서 뭐 도덕적으로 됐던 또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연을 봤는데 좀 경계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구직자분들 편만을 들기에는 뭐 지난 방송 때도 보니까 현준 쌤도 계속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 이거 뭐 이건 사측이냐 뭐 다시 한번 사측. 이건 뭐 학생들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건물도 그라란.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갑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해 보면은 지금 공급 수요 법칙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유리한 롤을 가지고 있죠. 회사는 네. 넘쳐나는 지원자들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연하게 갑질이라고 의식 안 하는데 갑질 행태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이 방송을 또 인사 담당자 분들이라든지 제가 조사해보니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본대요? 회사분들- 본대요? 네, 제가 피드백 받으니까 본다고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딱 하고 싶은 말들의 책들을 몇 개를 골라봤어요. 오늘 갑질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이게 왜 아, 나 좀 여기 뭔가 있나 했네. 아, 저 보세요.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여러분. 좌우가 뭐죠? 정치인가요? 좌우는 모르겠고 여러분 위아래는 없습니다. 뭐지? 그렇구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적절하다, 없다. 적절하다. 적절했나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북유럽 아니요. 탐험이네 책은 또. 북유럽을 탐험했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이거 평등하다. 몸을 사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얘기야. 구직자와 그렇죠.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니 회사도 사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으려는 거고. 아니 그건 근데 잘못된 얘기지. 그거는 위아래가 없으려면은 경력 사원이어야지 네가. 네, 경력 사원이면은 사실 회사가 굉장히 굽신굽신해요. 제가 경력 사원 예전에 채용할 때도 LG전자에서 어차피 이거 편집될 텐데. 아니 절대 편집 안 해. 절대 그런 거 편집 안 해. 그런 면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경력 사원 채용할 때도 면접 일정을 조율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입사 한 5년 정도 되는 경력직 분이 자기가 출장을 가야 되니까 임원분한테 얘기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조율을 해드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얘기는 신입사원 지원자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책은
잘못된 사례예요. 아, 김지혜님 댓글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참고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준생의 인권위원회 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채용 갑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신다 하여 꼭 알려드릴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 우리은행에 채용 공고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IT 디지털 직군으로 채용 당시에는 신입 때 은행 지점 근무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이 채용된 인원 중 10명 이내 극소수 인원만이 IT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인사팀의 통신에 따르면 전환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T 디지털 직군 행원들의 미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우리은행 IT 직군에 응시하려는 이런 취준생들이 부디 이런 상황을 잘 알아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한 뒤로는 허탈함과 농락당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이거 참 비통하다, 비통해. 이럴 거면 진짜 왜 그 직종으로 뽑은 거죠? 그 직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사연을 정리를 해보면 그 처음에 채용할 때는 그 얘기는 해줬어요, 인사팀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갑질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입사를 할 때 명시를 했어요. 모집 요강에 네가 디지털 IT, 다시 말해서 뭐 통신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자이지만 일단 바로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우리는 지점에서 소위 행원 업무를 일정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이라고 해놨지 그게 뭐 3주인지 뭐 6주인지 8주인지 이걸 명시를 해두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구직자들끼리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자기들 생각에는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뭐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직무를 하지 않고 한 버티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인사팀 직원분들이. 제가 사실 이 학생은 아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뭐 여기 사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냥 너는 행원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너는 컴퓨터공학 전공자지만 그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더 행원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중소리 하지 말고 싶어 그냥 해라. 아니, 그냥 무당 이런 같은데? 뉘앙스로. 무당인데?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인사팀에서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이 직장이 지금 두 번째 직장이거든요. 네. 다른 뭐 그룹에 다니다가 SK 그룹에 다니다가 지금 이직을 한 케이스라. 은행 어디 있어요? 저 주은행, 주거래은행. 신한은행. 신항. 네. 저는 국민. 저 우리은행을 쓰는데 네. 이 은행이 되게 서비스가 개판이에요. 지난번에 구정 때도 그때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현찰도 좀 찾아놓고 세뱃돈 줘야 되니까. 아, 훈훈하다. 그리고 현찰 이렇게 찾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문자가 와서 예정대로 다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 그 뭡니까 IT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다시 이걸 또 갈아엎는 그러니까 IT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상태여서 좀 체계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실망을 할 법하긴 하죠. 그럼 우리은행만의 얘기일까요? 이 IT 디지털 직군으로 취업하길 바라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은행권이 되게 꿈 같은 존재일 텐데 우리은행뿐만일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제 우리은행이 좀 많이 뽑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채용 공고가 떴는데 보니까 IT 직군이랑 디지털 직군이 똑같이 00명을 뽑고 일반 행원은 00명을 뽑는데 똑같이 조건 단서가 달려 있어요. IT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일반 행원 근무를 하다가 적정 시기에 옮겨진다. 적정 시기. 예, 근데 그 적정 시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됐었고. 근데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경력직 채용을 또 해요. 작년 하반기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니까 그 IT나 디지털 직군이 하는 일을 그대로 뽑더라고요.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쪽 경력직을 또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은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 부분에서 바로 경력직 일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또 신입공채를 뽑고서 필요하면 그때 돌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야같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갑질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현준 쌤? 아 저는 갑질. 왜냐면 저는 인권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학생층의 편에 섭니다. 그 무슨 맥락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갑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왜냐면은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사실 직무 배치를 시키는 거는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물론 뭐 감정적으로야 졸라 짜증난다 인사팀의 말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마저도 반박할 거면 끝까지 하세요. 아니야, 나 있어. 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영업사원인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A라는 제품을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금 채용이 끝난 하이트 진로다. 내가 만약에 어디 성북구 지역에 몇 개 영업 관리자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참나무통 소주를 넣을지 하이트 맥주를 더 넣을지 이건 내 고유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팀원, 다른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팀원이 너는 왜 거기에 이번에 신제품을 안 넣었어? 라고 하는 거 월권이에요, 명확하게. 직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분은 더럽고 짜증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직자분들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저는 봐요, 신입사원. 왜냐하면 나도 이런 갑질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물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참 너무 좀 부당하다고 느끼면 네. 그 루트가 있어요. 인사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그 절차를 거쳐서 인사팀에 면담을 신청한다라든지 본인이 왜냐면 그거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선거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그래놓고는 왜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은 그건 국민이 문제지. 근데 내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 무슨 보복이 있어요? 그런 직장에 인사팀- 굳이 내가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적법한 돈 절차를 벌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데 왜 꼭 그러면 내 어떤 그런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집단에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인사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저도 수용을 해준 적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수용하고 뭐 다른 또 불이익을 있었을 것 같아. 뭐 한번 날린 적은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이사연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음속으로는 제가 공감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인사팀의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어떻게 받아들일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피반하면 직무마저도 인사팀의 권한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면 마치 지금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기소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이 권한이에요. 인사팀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을 평가하고 채용하고 직무 배치까지도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해주냐고 하면은 그럼 인사팀이 없어야지 뭐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는 내가 개발 업무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무슨 이유가 됐든 너는 그럼 행원 업무를 해라. 그럼 하는 거야 그냥. 한 2년 정도. 겁나 힘들게 성과를 내서. 그래서 얘는 진짜 행원으로서도 업무 역할을 굉장히 잘하네. 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게 검증이 되고 그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저는 숟가락 꺼내는 거지. 또다시 꺼내서 이제 저는 개발 업무를 시켜주세요. 상원증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인사팀에 입사했을 때 인사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건의를 하니까 그 다음 들어주더라고요. 다른 직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싫어서 또 다른 데 직장 이직하고 또 이거 싫어서 또 이직하면은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똑같은 내가 싫어하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배구공이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결과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한 2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바로 소위 이제 잘렸죠. 그리고 기존에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 바로 즉시 채용이 됐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또 데모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이슈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뭐 청문회라든지 공론회 이렇게 공론화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집단화돼서 자기들의 목소리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걸 발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통로를 이 배구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배구공. 배구경이 아니라 배구공. 네. 그러면 이제 IT
직무 친구들, 은행권을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해줄 현실적인 배구 공반의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근데 전 IT 쪽 희망하는데 왜 굳이 은행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 IT 쪽은 이제 게임 회사라든지 SI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IT 분야에 가서 IT 업무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현대 오토에버 갈지, 현대 모비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그 직무를 수행할지 당연히 오토에버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자기 색깔을 찾아서 IT 전공자면 IT 업계로 판교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굳이 은행권을 갈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조언은? 현실적인 조언은 장기적으로 봐야죠, 사실. 아, 버텨라. 버텨서 진짜 그 금융권에서 IT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이분이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은행권의 IT 업종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IT 쪽에 금융권에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는 것들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비대면 채널을 그러니까 비대면 채널을 늘리고 대면 채널을 없애면서 뭐 챗봇이라든지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산업군에 들어가서 IT 업무를 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난 일단 확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본인이 그쵸. 버텨서 하던가 존버 해야죠. 해야죠. 존버. 존버. 아, 좋은 말. 존버. 가즈아. 그래서 예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사례가 사실 그 포스코에서도 한번 그 광양이라든지 포항에 이제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때 신입사원들한테 일정 부분 현장 근무 체험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서 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기간에 명시는 안 했어요. 기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지원자가 가서 보니까 인사팀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번 사연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계셨나요? 그때 당연히 있었고 그건 되게 병신 같은 애죠, 걔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지금 한참 아마 채용 거의 마무리됐을 텐데 현장에도 그런 근무할 생각도 왜냐면 포스코는 본사가 어딘지 알아요? 포항? 정답. 네, 보통 사람들이 서울로 생각해요. 포스코 본사를 대치동에. 거기는 이제 나같이 잘난 사람들이 가지. 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 좀 이럴 때 끊어주면 안 돼. 차라리 날 죽여줘. 씨발. 그냥 그러려니 아니, 그러니까 와, 응. 본사에 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인사팀에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물론 정해놓은 게 이제 3년이지만 그 전에 다 서울 근무 시켜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왜 미리 통보를 안 했냐?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교육시키고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게 현장 근무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공고에 명시를 해주면 돼요. 네, 명시를 해줘서 취준생이 선택권을 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지원할 거냐 안 지원할 거냐.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엄청난 사측인데 오늘. 아니 이것만큼 내가 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명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지원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원 안 하지. 그럼 지원 안 그럼 하고 진짜 할 만한 사람들만 지원하게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그거는 할 말이 좋아, 없어요? 잠깐 좀 기다려봐.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신촌 씨요. 신촌을 못 가. 그러시구나.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시험을 해야 되니까. 너가 이상하네. 화나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